자, 부정사는 우리가 보통 투부정사를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 이렇게 두 개 나눠집니다. 알다시피 이제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원형이고 원형부정사는 동사 원형이죠. 조동사의 뒤에 쓰이거나 또는 목적 보호에 주로 등장을 합니다. 원래 부정사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제 부정사라는 말은 뭐랑 대비되는 말이냐면 정동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동사 있죠. 그거와 대비돼서 원래 종동사는 태수시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정사는 특징이 인칭이나 수, 시제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원형으로 쓰인다. 그래서 부정사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 같은 경우 어때요? 명사, 형용사, 부사 다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뜻으로 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법이 뭐 다양하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나의 일은 무엇이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문장에서 해석이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서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로 쓰였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명사처럼 쓰여서. 그 다음 형용사적 용법은 나는 알고 있다. 방법을, 어떤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가지고 뭐뭐 할 이런 해석일 때가 있죠. 부사적 용법 물론 다양하지만 방금 나온 것은 앞에 감정이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옵니다. I am glad에도 문장은 완성되거든요. 나는 기쁘다. 근데 이유가 궁금하죠? 왜 기쁜지, 너를 만나게 돼서 라는 의미를 추가하고 싶을 때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거 뒤에 또 자세히 배웁니다만, 그 다음 방금은 이제 원형부정사라는 건데 우리 보통 동사 원형이라고만 말을 했었지만은 보면은 나는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원형이나 원형이나 ing 취한다고 배웠었잖아요. 정식 명칭은 원형 부정사예요. 알겠죠? 근데 그냥 동사 원형 편의사 그렇게 말을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거의 배울 때는 이제 투부정사 위주로 배웁니다. 자, 투부정사는 용법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명사적 용법은 말 그대로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나 보어,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목적어라고 하면 되는데 왜 타동사의 목적어라 말을 했냐면요. 목적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그 전치사 있죠. 전치사. 전치사도 이런 목적어를 취해요. 뭐 전치사 at라든가 of라든가 from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뒤에도 목적어를 취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는 왜 안 써놨냐면 안 되니까 안 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동명사가 답이에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투부정사가 있긴 있는데 약간 수거처럼 외우기 때문에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자,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동명사랑 의미가 유사하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의미가 좀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중국어를 배우는 것, 우리가 배우는 것 하고 싶은데 배우다가 또 차인스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그냥 투부정사 구가 되는 거예요.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뭐하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이렇게 됐죠? 주어는 문장의 주어로서 동사 앞에 나오는 게 주어죠. 그 다음 보어로 쓰이는 것, 그의 바람은 무엇이다? 그의 손주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바람이 바로 뭡니까? 보는 거죠.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보어라고 합니다. 해석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라고 되죠. 계속. 그 다음 목적격 보어도 일반적으로는 명사적 용법으로 봅니다. 근데 약간 이거 논란은 좀 있어요. 자, 그 의사는 조언했습니다. 나에게 살을 빼라고. 살을 빼는 게 나죠. 아무튼 이 목적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목적의 보어는 둘 중 하나잖아요. 명사 또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명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그는 제안했습니다. 나를 내려주겠다라고. 그러면은 제안의 내용이 바로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동사의 대상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어나 보어일 때는 애를 동명사로 전환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무방을 한데 목적어일 때는 주의해 줘야 돼요. 목적어일 때는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었죠?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게 있었고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게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취하는 게 있고 둘 다 취하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만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미래동사라고 외워서 뭐 want, wish, hope, plan, promise 엄청 많이 외웠었죠. 그 다음에 ing만 취하는 것을 메가펩스라고 해가지고 앞을 다 따가지고 mind, enjoy, give up 많이 외웠었죠. 기억나시죠? 뭐 그런 것들. 둘 다 취하는 것은 뭐 start, begin, love, like, hate, continue 이런 거 외웠었죠. 그런 것들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문장의 주어에, 자 방금처럼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투부정사가 쓰였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좀 별로 길지 않은데 이게 원래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건 원래 여기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to control the amount of food we eat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is essential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주어가 너무 길죠. 보거나 들었을 때 우리가 좀 판단이 좀 힘들어요. 어디까지가 주어인지가. 그래서 이걸 뒤로 보내버려요. 너무 무겁다고 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남기냐면 가주어를 남겨요. 여기 원래 주어가 있었다라고 남기는 것 뿐입니다. 이때 it은 해석이 없어요. 그것이라고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딱 끊어서 필수적입니다. 뭐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을 이렇게 이어서 쭉 하시면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요, 거의 이렇게 나와요. 이시냐 대시냐 또는 뭐 디스냐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근데 만약에 that is essential 해도 문장 되죠. 저것은 필수적이다 되지만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해석이 안 돼요. that은 가주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진주어 역할을 하게끔 만들려면, 이게 진주어거든요. 진주어 역할을 하게 만들려면 가주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많이 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나의 가족은 자, 만듭니다. 무언가를 규칙으로. 근데 뭘 규칙으로 만드냐면 이게 규칙이야. 일요일에 함께 아침을 먹는 것을 규칙으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규칙적으로 일요일마다 아침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규칙이 바로 뭐예요? 먹는 거죠. 실제로는 뒤에 있는 게 목적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진목적어예요. 이거는 그러면 가목적어예요. 왜 이렇게 만드냐면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봐봐, 이 진목적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목적어가 어디까지인지 보거나 들었을 때 힘들죠, 알기가. 그렇죠. 그래서 뒤로 보내버리고 있을 남기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여러분 진주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자리로 가도 상관이 없죠. 물론 이제 보거나 읽었을 때, 다시 보거나 들었을 때 좀 불편할 뿐이지 가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메이크 뒤에 있는 이 자리로 이 투부정사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이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못 취하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조건 가져야 돼요. 굳이 쓰고 싶다면 이걸 동명사를 바꿔서 쓰면은 쓸 수는 있어요. 동명사는 이제 명사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목적어나 진주어 같은 경우에 동명사도 그 역할이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동명사 그 역할이 되는데 동명사일 때는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굳이 쓰진 않죠, 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험에서 여기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물어봤다. 앞에 메이크가 있다. 답은 동명사죠. 그런 문제도 이제 전에는 있었어요. 아시겠죠? 어떤 시험에서는 그러하다. 근데 약간 이제 make either rule to 뭐뭐 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하다. 약간 속어로 외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진주어처럼 이시냐 대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답은 이시 되겠죠? 뒤에 투부정사가 설명이 되려면 가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자, 형용사적 용법은 우리가 형용사라는 게 원래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명사 수식이 있고요. 명사 서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도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못 꾸며주고요. 뒤에서 꾸며줍니다. 이렇게 뭐뭐 해야 할 명사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서술적으로 쓰인다고 할 때는 보어로 쓰여요. 보어. 그러니까 원래 서술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 동사 보어 이 자리에 형용사가 쓰인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비투용법이라고 해요. 비투용법. 비동사 다음에 투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는 동사고 이게 보어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명사적 용법에서 보시면은 보어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는 명사였잖아요.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명사니까.
만나는 것이다 이거였는데, 이 B2용법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4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애정, 뭐뭐 할 애정이다.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 의무.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가능. 뭐뭐 할 운명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뭐 하고자 한다면 의도. 애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 정도로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형용사랑 연결시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죠? 우리가 보통은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B2 용법이라고 보통 따로 외우는 편이에요, 배울 때. 근데 원래 이것도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아시겠죠? 전에 배운 적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형용사 용법 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나에게 주었습니다. 잡지를. 어떤 잡지? 읽을 잡지를 주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 투부정사가 뭐뭐 해야 할 이런 뜻으로서 앞에 명사 꾸며주죠. 당연히 명사 꾸며주는 품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거 볼게요. 자, 그 커플은 바쁩니다. 찾느라. 집을. 어떤 집? 살 집. 여기서는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요, 이렇게 돼요. 리브인이 맞냐, 리브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건 어떻게 푸냐면 이 전치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만약에 궁금하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보내보세요. 리브 이너 하우스가 맞다면 인이 필요하고요, 리브 하우스가 맞다면 인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집 안에서 사는 거지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리브는 자동사기 때문에, 그죠? 집이라는 명사를 바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의자 있죠, 의자, 체어. 의자는 우리가 앉죠. 그러면 시더 체어입니까, 시도너 체어입니까? 시도너 체어죠. 이렇게 온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랑 함께 뭐 하죠? 우리가 뭐 놀죠. 그러면은 플레이, 그죠? 위시 필요하겠죠. 같이 노는 거니까. 또는 친구랑 함께 우리가 대화할 수도 있겠죠. 대화를 할 때는 함께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대화할 수도 있겠죠. 위시나 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종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write paper가 아니죠. 종이 위에다 쓰는 거죠. 온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까요? 우리가 펜을 쓰는 게 아니죠. write는 use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금 나왔던 집은 안에 사는 거니까 인이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의 유무를 물어보면은 뒤로 보내보세요. 시더 체어인지 시도너 체어인지. 그러면은 좀 덜 헷갈리고 잘 풀 수 있겠죠. 근데 웬만큼 나올 만한 건 다 써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이런 뜻이 있고요. 이거는 이런 뜻이라면은 답이 2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2는 생긴 거랑 이렇게 의미 때문에 동명사랑 착각되게 많이 나와요. 동명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투부정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목적, 원인, 결과, 판단의 근거, 조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은 해석이 뭔가하기 위해서라고 되고요. 딱 끊어지면은 앞에만 해석하시면은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라는 뜻이죠. 문장 끝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시작했는지 궁금하죠.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뒤에 말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행 갈 돈을 벌기 위해서. 문장에 추가시켜서 목적을 나타내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라 하는 거고요. 이때의 투부정사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인하더 투부정사나 소에즈 투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2 플러스 원형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inother that 또는 so that, 이것도 이런 목적의 의미예요. 근데 이 투부정사랑 차이는 뭐냐면 투부정사는 뒤에 뭐가 와요? 이렇게 원형이 오죠. 근데 얘네들은 뒤에 뭐가 오냐면 뒤에 조동사가 온다는 거죠. 서로 전환을 하려면 1대1 전환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환을 하려면은 얘네들 앞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조동사가 있잖아요. 이 주어랑 이 주어랑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은 다 빼고 그냥 여기에다가 앞에 to만 붙여도 돼요. 근데 만약에 주어가 다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주어 앞에 for를 써서 얘를 목적에 바꿔주면은 for 목적격 투부정사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for 목적격 쓰거나 inother to나 so as to는 이 to 앞에 쓰시면 돼요. inother for 목적격 투부정사 또는 so as for 목적격 투부정사 이렇게 쓰시면은 똑같이 바꿀 수는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원인은 보통 감정의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앞에 어떤 감정의 동사나 형용사가 나옵니다. 감정.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해도 문장 끝날 수 있죠. 근데 왜 행복한지 궁금하죠? 뒤에 원인이 나옵니다. 왜 행복하냐면 들어서 뭐라고 들어서 그냥 마침내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들어서 원인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감정의 원인에 해당하는 투부정사라는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과는 뭐냐면요. 결과는 먼저 자주 나오는 걸 써보자면 자, grow up 있죠. grow up. grow up이나 뭐 wake up 또는 wake up 뭐 그다음 그다음에 live 이런 동사로 좀 자주 쓰이고요. 그다음에 뭐 only to 뭐 never to 뭐 이런 거랑 좀 자주 쓰이는데 grow up 같은 경우에는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 커서 뭐뭐가 되었다. 뒤에 부분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wake up은 깨어나 보니 뭐 했다인데 뒤에 find가 좀 잘 나와요. 여기 지금 find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자 깨어나 보니 하루아침에 내가 유명해져 있었다. find myself famous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그죠? 그 다음 live 살아서 뭐 몇 세가 되었다. 그러면은 산 결과 뭐 90세가 된 거죠. 그 다음 only to는 앞에 조동사가 나오고 이 투부정사가 이제 결과고요. never to도 마찬가지로 이건데 이거는 뜻이 뭐냐면 뭐뭐 했지만 뭐뭐 했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뭐뭐 했지만 뭐뭐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결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보통 목적과 구분을 해가지고 같이 외우는데 목적은 우리가 이런 행위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파트타임 잡을 내가 시작을 한 것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죠. 그런 것들이 목적에 해당하는 거고요. 결과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싶어서 잘한 게 아니라 잘하고 나니까 의사가 되거나 뭐 선생님이 되거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웨이크업도 여러분 웨이크업이 있고 겟업이 있죠. 겟업은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 첫 차 타야 되는데 하고 일어나야지 하고 딱 일어나는 게 겟업이고요. 웨이크업은 자다가 눈 떠지는 게 웨이크업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요. 리브도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나 100세까지 살고 싶어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100세가 되기 위해 살다가 안 되죠. 살아보니까 100세가 된 거죠. 뭐 그런 식일 때 리브를 쓴다는 거죠. 올리투도 뭐뭐 했지만 뭐뭐 했다고 이거는 뭐뭐 했지만 뭐뭐 하지 못했다니까 의도를 하지 않고 한 거죠. 자, 여기 봐보세요. 나는 도착했습니다. 역에. 하지만 뭐 했습니다? 기차가 이미 떠나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도착한 게 아니죠. 도착해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는 앞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추측의 조동사가 좀 잘 나오고요. 또는 비동사도 잘 나옵니다. 왜냐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다. 비동사의 뜻이 이다죠. 그래서 비도 잘 나오고요. must는 여기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인 게 분명하다예요. 또는 cannot 쓴 뜻이 뭐죠? 뭐뭐 일리가 없다. 강한 부정의 추측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추측의 조동사 좀 강한 게 잘 나오겠죠. 자, 그녀는 미친 게 분명합니다. 왜? 그에게 돈을 빌려준 걸 보니까 이 사람 사기꾼인데 빌려준 거예요.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은 근거. 그래서 판단은 근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보통 가정법과 어울려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그가 영어를 말하는 걸 듣는다면 너는 그를 미국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약간 이제 가정법으로 쓴 거죠. 이게 우드의 줄임이에요. if절 대신이죠. If you heard him 이런 식이었던 거죠 원래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취급한다.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형용사였던 거 알고 계시죠? 나머지들은 다 부사 꾸며주죠. 그래서 형용사 부사 꾸며주면 당연히 부사정법인 거죠. 그래서 그 규칙은 이게 형용사죠. 뭐 하기가 쉽지 않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관용 표현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건데 자, 여러분 so they can 들어봤죠? 이거는 딱 끊어가지고 뒷부분을 결과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것은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t 마찬가지로 결과 해석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너무 형용사나 부사에서 그 결과적으로 주어는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so they can이에요. 이거는 너무 뭐뭐 해서 주어는 뭐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so they can't예요. 근데
이 해석이 유사하긴 한데 약간 다르게 해줘야 돼요. 자, 이걸 꾸며줘가지고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 하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정도. 뭐뭐 하기, 뭐뭐 할 정도로는 너무 뭐뭐하다. 다시 말해서 그럴 수 없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날씨가 밖에 나가기에는 너무 뜨겁다, 너무 덥다. 그럼 나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자면 문장을 써볼게요. 자, the stone is so heavy that people can't lift it.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끊어서 해석하라 했잖아요. 결과를 해석하라 했죠. 그러면은 그 돌은 너무나 무거워서 사람들은 그것을 들 수가 없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야, 투투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stone is too heavy to lift를 써야 돼요. it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봐봐, 해석이 다르다고 했죠. 이거는 그 돌은 너무 무거워서 사람들은 그것을 들 수가 없다니까 여기 it이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 돌은 들기에는 너무 무겁다, 이렇게 해석이기 때문에 여기 it의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문장의 주어와 대절의 목적어가 지금 똑같잖아요. 이때 빼주시면 돼요. 인업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똑같이 하면은 이게 안 나오는 이유를 모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해석만 달리 한다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so 형용사 부사 as to는 뭐뭐한 만큼 뭐뭐하다. 내 딸은 산타클로스를 믿을 만큼 어리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던 소년이 자, 자라서 배우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grew up to be an actor. 근데 우리가 배우가 되기 위해 자라난 게 아니잖아요. 의도가 없죠. 그래서 이건 결과를 해석합니다. 뒷부분을. 자란 결과 배우가 되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토토용법이죠. 너무 어려서 다가오는 위험을 알아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too young to recognize.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할 때는 여기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아요. 나는 다가오는 위협을 알아채기에는 너무 어렸다. 다시 말해서 알아챌 수가 없었다. 부정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 번씩 장난을 칠 때도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요. 투투는 자동적으로 부정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부정으로 막 넣어버려요. 그럼 틀리죠. 그 다음, 문장의 주어에 투부정사가 쓰이게 되면은 너무 길니까 뒤로 많이 보낸다고 했었죠. 뒤로 보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흔적을 남겨주는 게 바로 가주어입니다. 알겠죠? 흔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트레이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it is very fun. 간단하죠, 이런 것들은. 4번 볼게요. 4번은 자, 우리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왔는데 so as to 어서 많이 들어봤죠. 목적의 의미로서 in order to랑 똑같다고 배웠죠. 그래서 in order to. 물론 이제 so as나 in order를 다 빼도 그냥 to 부정사 혼자서도 뭐가 됩니까? 목적의 의미가 되긴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서 in order to냐 in order 대시냐 물어본다면 뒤에 원형이 나왔다면 in order to고요. 주어 동사가 나왔다면 in order 되시겠죠? 그런 문제 뭐 간단하지만 나올 수 있어요. 5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으래요. 자, 저것은 약간 위험합니다. 근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스케이트를 배우는 것이. 그러면 위험한 게 누구야?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어고 이게 보호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주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가주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가주어는 대시 아니라 뭐예요?
이시죠. 이렇게 이시냐 대시냐를 많이 물어본다고. 만약에 문장이 dangerous에서 끝났다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뭘 쓰든 간에. 그렇죠? 근데 투부정사의 설명이 안 돼요. that을 쓴 다음에. 그 다음 그녀는 찾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어떤 드레스?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 선생님 저는 ing도 형용사로 배웠는데 ing는 안 됩니까?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한다 배웠었죠. 능동이면은 ing, 수동이면 pp. 기억나십니까? 자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줄게요. 명사를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고요. 명사를 분사가 꾸며주는데 이제 ing랑 헷갈리니까 ing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 ing가 둘 다 여러분 동사에서 파생된 거 아시죠? 둘 다 동사라고 했을 때 이 ing는 실제 주어, 이 행위를 하거나 당하는 애가 이 앞에 있는 명사예요. 만약에 여자면은 어떤 여자면은 서 있는 여자. 그러면은 서 있는 여자잖아. 누가 서 있는 거야? 여자가 서 있는 거죠. 자, 근데 to는 어떤 거냐면 책이야. 근데 이거는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야? 읽을 책이야. 책이 읽나? 얘는 주어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투부정사의 주어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에 있냐면요. 문장의 주어 또는 목적어에 있어요. 또는 만약에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안 나와 있다면은 for 다음,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에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여러분 무조건 for나 of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랑 일치하지 않을 때만 쓰는데 그게 for나 of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둘 다 형용사 역할이에요. 하지만 의미상의 주어는 얘는 무조건 앞에 있는 거고 투부정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근데 또는 이제 일반인일 땐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반인 주어는 뭐 한다? 생략하기도 해요. for people을 꼭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보면 드레스가 입는 겁니까? 아니죠. 입을 드레스죠. 누가 입는 거야? 이게 입다잖아요. 누가 입는 거야? 그녀가 입을 거죠. 문장의 주어랑 일치하죠. 그렇습니까? 따로 안 쓰니까 답은 웨어링이 아니라 to wear가 돼줘야 돼요. 시험에서 웨어링이냐 to wear냐를 물어봐요. 둘 다 형용사로 배웠는데 이런 사람은 이제 틀린다는 거죠. 알겠어요?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7번 보겠습니다. 자, 운동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하는? 슬림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는 이제 get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겠어요? to get이 돼줘야겠죠. 왜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용법이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슬림해지는 게 방법인가요? 아니죠. 사람들이죠. 아주 for people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etting이 아니라 to get이라고. 알겠죠? 물론 느낌적으로 풀어도 되지만 느낌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it is often believed that.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수동태. 자, 종종 여겨집니다. 뭐라고? 기능. 어떤 기능? 학교의 기능이 뭐 하는 것이라고? 생산하는 것이라고.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자, 그러면은 기능이 바로 뭐예요? 생산하는 거죠. 주어를 설명하는 무슨 자리?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produce, to produce가 필요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produce 자체가 또 목적어를 또 취하고 있죠. people을 취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능동을 유지하면서도 보호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기출이에요, 기출. 그는 한국에 있는 아산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는지 궁금하죠? 왜 방문했냐면 participate는 참여하다 라는 뜻이죠. take part in와 똑같죠. 참여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프로젝트에.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to가 필요하다는 거죠. 됐어요? 2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아, think 다음에 that 나와서 명사절 쓰이지 하고 that 고를 수도 있는데, 자, 봐. 뭐 that이 또 생략돼도 볼 수 있고 that이 생략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그 that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that이라면 여기 또 주어가 나왔어야겠죠. 근데 주어는 안 나왔네. 그럼 that을 생략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럼 that절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주어고, 자, 저것이 또는 그것이 평범한 가족의 소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있으면 둘 다 맞아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뒤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자동차 경주에 가는 것.
시 바로 뭐예요? 평범한 가족의 소풍인 거죠. 그럼 이게 주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가짜 주어고 이게 진짜 주어였던 거죠. 가주어는 뭐예요? it. 이것도 기출이에요. 우리 여러분 다 봤던 지문이에요. 개운 책이에요. 오래 다닌 친구들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센터는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왜 제공하는지 궁금하죠? 안 궁금합니까? 제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어떤 프로그램, 이거는 이유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한 거니까 어떤 프로그램? 꾸며주죠? 어떤 예술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줄 프로그램.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죠 용법으로 보면 되겠네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투부정사. 됐죠? 오케이. 잠시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의미상의 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 자, 봐볼게요. 의미상의 주어를 for나 of로 표현한다고 배웠지만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나는 원합니다. 뭐 하는 것을? 잠깐 휴식을 취하는 원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동사라고 봤을 때 해석을 해봐서 주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휴식을 취하는 게 누구죠? 나죠. 문장의 주어랑 일치하죠. 주어랑 일치하죠. 그럼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for 목적격 쓸 필요. 이 앞에다가 to take 앞에다가 for me 쓰지 않는다고. 이미 주어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래 거 볼게요.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뭐 하는 것을? 휴식을 취하는 것을. 잠시 동안. 그러면 휴식을 취하는 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너죠. 문장의 목적어랑 일치하죠. 이때는 쓸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안 그런 경우는 써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for 목적격이에요. of를 쓰는 경우는 좀 한정적이고요. 자, 일단 봐볼게요. 아래 것부터. 자, 그녀는 샀습니다. 책을 샀습니다. 어떤 책? 아들이 읽을 책을 샀습니다. 자, 꾸며주니까 형용사죠. 용법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읽다라는 말이 있죠. 읽다. 읽는 게 그녀인가요? 읽는 게 책인가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문장의 주어나 목적을 일치하지 않죠. 그럴 때는 써줍니다. 앞에 어떻게? for 목적격으로 써줍니다. 그녀의 아들이 읽을 책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다 for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 거 봐볼게요. 그녀는 샀습니다. 책을. 어떤 책? 읽을 책. 또 누가 읽어? 그녀가 읽는 거죠. 문장의 주어랑 일치하죠. 이때는 쓸 필요가 없다고. for her를 쓸 필요가 없다고. 여기다가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라 쓰면 안 되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of를 쓰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가주어, 진주어 상황에서, 가주어, 진주어 상황에서 앞에 뭐가 나올 때? 사람의 성격이 나올 때만 of를 표현해요. 알겠어요? 가주어니까 당연히 주어가 일치할 수가 없죠. 뜻도 없는데. 자, 그래서 여기 써준다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가 그 노인을 도와준 것은 정말 친절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때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런 of가 쓰인 경우에 이 주어를 여기 이 자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친절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로 써서 이걸 보어로 바로 써도 상관이 없죠.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for를 쓰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앞으로 갈 거잖아. 근데 여기는 사람 성격이 아닌 게 나와. dangerous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natural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경우면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아주 친절합니다. 왜 친절해? 그 노인을 도와주다니 정말 친절합니다. 약간 판단의 근거 느낌으로 좀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에는 뭐가 있냐면요. kind, good 이런 것들은 친절한, nice 친절한 이런 거고요. wise는 현명한, careful은 신중한, careless도 있겠죠. 부주의한, foolish나 stupid는 멍청한, rude는 무례한. 그 다음에 뭐 polite 같은 경우에는 공손한, wrong은 이렇게 잘못된. 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친절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 말 그대로 좋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해석이 다 달라지니까 조심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있죠. 좋은 일 때는 그냥 for를 써라. 당연한 거죠. aqua aerobic은 뭐합니다? 사람들이 하기에 좋습니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당신이 나를 도와주러 오다니 친절하시네요. 친절한 얘기 때문에 오브를 쓴 거고. 이 정도는 뭐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정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투부정사 앞에 부정어 쓰시면 됩니다. 나시면 나 쓰시고요. 네버면 네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그들의 여가 시간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뭐합니다? 과도 추가 시간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일하지 않는 것 다시 추가 시간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뭐뭐 하지 않는 것. 일하는 것이면 투부정사고 하지 않는 것이면 나투가 되는 거예요. 이때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to not을 쓰면 안 돼요. 이게 오답입니다. 나투냐 투낫이냐 물어봐요. not의 위치는 여기 쓰면 안 된다. 자, 요청하세요. 그녀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요청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반복하라고 하면은 to repeat 하면 되죠. ask니까. 근데 뭐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not to나 never to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동사의 부정이랑 투부정사의 부정은 달라요. 만약에 동사의 부정이었다면 앞에 don't를 붙이겠죠. Don't ask her to repeat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복하라고 말하지 말아라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는 반복하지 말라고 말하라고요. 뜻이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동사의 부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시제와 태 간단하게 말해서 투부정사의 형태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자 먼저 시제가 중요한데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능동인 경우, 수동인 경우,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면서 능동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투부정사 쓰시면 됩니다.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면서 수동이다. 그러면은 to be pp를 쓰시면 돼요. 우리가 수동태 pp를 외웠었잖아요. 거기 앞에 to 넣으시면 됩니다. 주절의 시제랑 일치하지 않는데 능동이다. 완료 투부정사라 부르고요. to have pp를 써요. 완료니까 have pp. 수동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to have been pp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부정사의 밑줄이 꺼져 있다. 근데 to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넷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투부정사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시제도 있고 태도 있어요. 주어도 있었죠? 뭐만 없어요? 수만 없어요. 수. 무조건 뒤에 원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사라 불렀죠. 정동사가 아니라고. 이 네 가지 여기 다 나옵니다만 한번 표로 그려봤어요. 자,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 sims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 가주어라고 안 하고요. 피인칭 주어라고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대절이 주어로 못 가거든요. 가주어는 갈 수 있었지만 피인칭은 못 가요. 피인칭 주어라고 하고요. 동사 보어라고 합니다. 딱히 상관은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시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시 뜻이 없을 때 안에 포함된 절의 주어를 상승시킬 수 있어요. 언제 배웠어요, 이거를? 중상 때 물론 배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일반인 주어로 시작하는 수동태 people think that 할 때도 수동태 바꿨다가 가주 순조를 바꾸고 다시 앞으로 꺼냈었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십니까? 천천히 다시 보시고요. 아무튼 그랑 좀 유사해요. 자, 꺼냈어요. 그러면은 대 빼죠. 명사주 조사 빼고요. 동사가 뭐로 바뀌어요? to로 바뀝니다. 근데 왜 to로 바뀌었냐면 sim하고 is의 시제를 봤을 때 시제가 어때요? 일치하죠. to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He seems to be rich. 그는 부유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도 현재고 똑같이 to니까 토부정사니까 얘도 뭐예요? 현재인 거죠.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아래 거 보면은 자, 보입니다. 그가 부유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이는 거는 현재고 부유했던 것은 과거나 현재 완료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he를 꺼냈어요. 대 뺐어요. 시제가 다르죠. 그럼 이거 뭐로 바뀌어요? to have pp로 바뀝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위에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잖아요. 근데 to have 있었다는 것은 둘의 시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또는 현재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부유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완료냐 과거냐는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뭐 뒤에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단서가 있다거나 과거를 나타내는 단서가 있다거나 이러면 해석이 정확히 나오긴 하겠지만 이해되시죠? 현재 완료는 우리가 have pp니까 앞에 to만 붙여도 뭐예요? 그냥 to have pp예요. 알겠어요? 무조건 과거라고 해서 시제가 다른 게 아니라 앞에 sim의 시제가 simd였다. 그럼 과거면 일치하니까 to로 바뀌고요. simd였는데 뒤에가 had pp였다면 다르기 때문에 to have pp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뭐가? 우승자가 발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은 발표되는 것은 바로 우승자죠. 근데 의미상의 앞에 나온 상태인데 우승자는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가 수동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to announce냐 to be announced냐 물어봤을 때 to be announced. 됐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래 문장을 먼저 보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자, 보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얘는 현재죠. 근데 문제는 해결된 거죠. 과거면 수동이죠. 시제가 다르면 수동이기 때문에 이제 to have pp 계열을 쓰는데 수동이기 때문에 to have been pp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 건 현재고요. 시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과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알겠어요? 시험에서는 뭘 물어봐? 이 네 가지 형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바꿔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밑줄 쳐놓고 맞냐 틀리냐인데 시제도 보시고 태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바랐습니다. 뭐 하기를? 8시 반 기차를 타기를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탔을까 못 탔을까요? 못 탔다. 우리가 이제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요. 완료 부정사 to have pp 쓰시게 되면은 뭐뭐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인데 앞에 가주어가 나와 있죠? 그러면 진주어가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지 않는 것, 부정의 의미가 필요하죠. 부정. 그러면은 not to tell. 이거는 이제 투부정사의 부정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앞에 not을 붙일 수 있는지. to not이 아니라 not to다. 그래서 이게 진주어고 가주어. 자, 알려고 했지만 알지 못했다는 과거의 어떤 소망인데 이루지 못했다는 거였죠. 먼저 어떤 소망을 나타내는 동사를 과거로 쓰시고요. 완료 투부정사 쓰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는 알고 싶었지만 알지 못했다. wished to have known. 3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쉽죠. 이제 밑줄 딱 긋습니다. 밑줄 껐는데 시제가 같아 달라요? 다르죠. 자, I를 주어로 꺼냈어요. 그러면 대시 빠지고 동사를 to 부정사 또는 to have pp인데 다르기 때문에 to have pp니까 to have left. 그래서 내가 집에 책을 두고 온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두고 온 걸로 보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C문 조심해줘야겠죠? 여기는 이시니까 S가 붙었지만은 I는 S가 안 붙잖아요. 그래서 안 붙습니다. 조심하시고요. 4번은 자, 보세요. 친절한 게 누굽니까? 그들이죠. 왜 친절해요? 나를 공항에 데려다 줬어. 친절한 거죠. 친절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성격이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of를 표현해 가지고 원래 of them to take 이런 식이었다가 사람이 성격이 나왔을 때는 이 of 뒤에 있는 주어를 이자로 옮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of 빠지고 위에 문장이 나왔던 거죠. 거꾸로 된 겁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나는 약속했습니다. 프라미스는 목적으로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데 to가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to 부정사의 부정을 할 때는 to tell 앞에 not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 not to tell인데 to not tell로 잘못 썼죠. 틀렸습니다. 자, 미스터 딘이라는 사람은 손짓했습니다. 우리에게 조용하라고. 그럼 조용을 하는 게 누구죠?
우리죠. 문장의 주어랑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for로 표현해주죠. of를 쓰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였어요. 가주어, 진주어 상황이면서 앞에 사람의 성격의 형용사가 나왔을 때. 그래서 for를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썼다. 그 다음에 자, 가주어, 진주어 상황 나왔죠? 의미상의 주어 나와 있죠? 그러면은 물에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물에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무례한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의 성격이기 때문에 for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of가 필요했었죠. 간단하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가 반복할 때, 같은 실수를 몇 번이나 반복할 때 우리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쁘다. 너의 질문을 다시 듣게 되어서 기쁘다. 이거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나와 있고 뒤에 원인이 나와 있죠.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 잘 썼습니다. 자,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린단다. 뭐하기가? 배우기가. 그럼 배우는 게 누구예요? 너죠. 너가 배워요? 배워져요? 배우는 거죠. 그래서 능동이니까 to learn이 필요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1번. 자, 언어는, 자, 여러분 그 still이라는 것은 여기서 약간 유사보호로 쓰여가지고요. 뭐 정지된, 또 있어요. 스틸이 아직도로 보통 많이 외우고요. 비교과 앞에서 훨씬 더 있잖아요. 뭐 정지된, 고요한, 뭐 이런 또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정지된 상태로 절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sit이나 stand, die 이런 것들 유사보호를 취하는 애들이죠. 보호랑 좀 비슷한 애들 취합니다. 뒤에. 자, 모든 언어는 뭐가 있다? 어떤 상태에 있다? 지속적인 변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뭐 할 때까지? 그것이 멈출 때까지.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죠? 모든 언어죠. 그러면 언어가 말을 해요? 말이 돼요? 이게 동사라면 이게 주어잖아요. 문장의 주어. 말이 되는 거죠.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to, be, pp, spoken 이게 되셔야겠죠. 3번이 답이 됩니다. 다들 이제 알겠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가 주어일지, 뭐가 어떤 시제가 빠르고 같을지. 자, 모킹버드, 모크라는 게 뭐 따라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흉내를 내는 새인 것 같습니다. 자, 흉내를 내는 새가 모킹버드라는 것은 좋아합니다. 자, 프리퍼는 목적으로 뭘 찾냐면요, 투부정사와 동명사 상관없이 취할 수 있어요. 자, 좋아합니다. 뭐 하는 것을? 네스트, 뭐 둥지를 트는 것을, 또는 서식하는 것을. 어디에? 인간의 서식지 안에서. 그렇대요. 그리고 each, easy, 쉽습니다. 뭐 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보니까 이게 진주어인데 이게 지금 수동으로 쓰여 있잖아요. 일단 능동성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을 하면 이게 동사로 봤을 때 뭘 판단하는 거야? 뭘 확인하는 거야? 이 모킹버드의 둥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습니다. 목적을 취했죠, 여러분. 진짜 동사는 아닙니다만 투부정사에 쓰인 동사 목적을 취했죠. 다시 말해서 능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능동을 소재이기 때문에 identify, to identify 이렇게 줘야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걸로? 대충 지어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봐. 이게 주어 동사 보호인데, 다시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그럼 지어지는 게 누구예요? 이게 동사로 봤을 때 지어지는 게 누구예요? 그것들이죠. 그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야? 둥지요, 둥지. 둥지는 지어요, 지어져요? 지어지죠. 둘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be, pp. 맞죠? 알겠어요? 물론 pp가 있으니까 p가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됐어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투부정사가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 배웠고요. 그다음 투부정사 형태 총 4가지였고 시제랑 태판단이 필요하다. 그거 배웠어요. 끝.